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우발입니다. 오늘은 경북의 심장 달구벌 대구에 오랜만에 한번 와봤습니다. 이쪽 달구벌 대구에는 저번에 보여드린 현풍 쪽에 신도시가 하나 있고 굳이 말하자면 서남 쪽입니다. 또 영천 가는 길에 대구 신서혁신도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오늘은 바로 그 신서혁신도시에 와봤습니다. 도시의 전체 상황을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여기 꽉 차서 잘 돌아가고 있으면 제가 굳이 왔겠습니까? 강우가 왔다는 것 자체가 여기는 곳곳이 텅텅 비어 있다고 미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놀랍지도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런 것을 직접 와서 보실 분들은 많이 없으실 거고 다들 생계에 바쁘고 또 주말에는 이런 곳보다는 아무래도 좋은 곳에 또 놀러 가셔야 되니까 이런 것을 보고 견문을 넓히는 기회로 삼는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몇 군데만 비어 있고 대략 한 3분의 1 정도만 공실 없이 돌아가도 영상으로 그걸 담으면 별로 느낌은 안 오기 때문에 제가 영상으로 만들지를 못합니다. 그 이상 비었을 때 임대가 거의만 나래비로 펼쳐져서 붙여지고 텅텅 빈 상가가 나와서 사회를 해야 비로소 영상으로도 여러분이 봐서 확 와닿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영상보다 실제로 보시면 더 느낌이 확 더 다가옵니다. 대구 신서혁신은 공공기관이 11개 정도 입주가 완료가 된 상태고 서울에서 직원이 3,200명이 내려오기로 하고 인구가 다 이전되면 거의 22,000명에 달할 것으로 당시에 기대하고 만든 도시입니다. 막상 뚜껑을 열고 나니 조성 후 몇 년간은 전혀 그 효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다가 최근에서야 목표를 부족하게나마 달성을 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주로 서울 강남, 마포구 그리고 분당구에 있던 그런 기관들을 이전시켰다 보니까 서울 쪽에 주소지를 둔 직원들이 처음에 내려와서는 고생을 좀 많이 했다고 합니다. 불만들도 많았고 또 사실 거의 강제로 끌고 내려오다시피 한 거니까 가족과 친구하고도 갑자기 생이별을 하게 된 것이고 게다가 기반시설 즉 정주 여건이 형성이 안 된 곳이다 보니까 회사 집 이런 생활을 거의 10년 가까이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도 대구 자체가 일단은 수성구라는 학군도 근처에 있고 최소한 광역시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 붙어 있다 보니까 시에서 노력을 좀 많이 해가 지금은 많이 괜찮은 편입니다. 그런데 김천이나 충북, 원주 이런 곳은 거기도 다 혁신입니다. 그쪽은 주말만 되면 다 서울로 올라가는 이 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말에는 거의 도시가 불이 다 꺼진다고 합니다. 여기 신서혁신도시가 다른 여건들은 좋아졌지만 그에 반해서 상가들의 상태는 좀 공실이 많습니다. 이것은 혁신도시를 설계하던 당시와 현재의 사회 상황이 너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생각했던 주택수 대비 상가 비율 공식이 이게 완전히 깨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쿠팡을 선두로 한 모든 물자를 이제 집에서 앉아서 택배로 받는 상황이 되었고 또 카트를 끌고 생활용품을 2주씩 이렇게 사서 나르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당근 한 개도 택배로 거의 시키고 있습니다. 아마 한 몇 년 후에는 드론이 아파트 발코니로 배달을 하게 될 거라 보고 있고 또 산골짜기, 전말 이런 것도 드론이 날아가서 배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오프라인상의 많은 건물과 상가가 저게 도대체 어느 용도로 써야 되는지 정말 막막합니다. 계속 개인이 업을 할 수 있는 종류가 비대면의 물결이 자꾸 가짓수를 줄여나가다 보니까 입점할 업종도 가짓수가 대폭 줄었습니다. 그게 1층에 들어올 것도 이제 없는데 2, 3층은 더 가봐야 들어올 게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한국이 이제 유독 심해서 변화의 간극을 더 메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변화가 조금 천천히 이 세상에 기존에 있던 것을 흡수해 가면서 세상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거기에다가
설상가성으로 건물을 막 지어 올리는 그런 습성, 땅만 있으면 건물 올리는 이런 행위를 우리 한국인이 너무 좋아하는 습성과 맞물려서 돌아가다 보니까 계속 공실이 터져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 올시다. 자, 건물은 정말 짓고 나면 이유도 없이 갑자기 철거할 명분도 없고 계속 저렇게 은행 이자만 나갑니다. 자, 버는 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조물주 위에 간물주라는 말이 이제 엊그제같이 들렸습니다. 근데 이제는 부동산 없고 빚 없으면 제일 부러운 사람이 이제 되어버렸습니다. 참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 시대 변화의 흐름입니다. 오죽 부모들이 밥상머리에서 건물주 했으면 한때 국민학생들이 장래 희망이 건물주라고 할 정도로 건물주가 인기가 있었습니다. 참 한심한 노릇이었죠. 자, 이것도 제가 다음에 한번 제대로 보여드릴 예정이긴 합니다. 거대한 오피스텔 건물입니다. 거의 500실이 현재 미분양에 떠 있고 공매가 최근에 진행됐습니다. 2회 연속 유찰이고요. 정말 심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 이런 거 자주 보고 다니면서 잘 되는 건물이든 또 안 되는 건물이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게 솔직히 다행스럽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건물이 잘 되고 있는 것도 부동산 상권이 이동을 자주 합니다. 주식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울 가로수길 이런 길도 길 하나 사이에 두고 갑자기 공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현상을 자주 보실 겁니다. 내가 어떤 건물을 갖고 있더라도 한번 사놓으면 마냥 넉넉고 갖고 있다가는 갑자기 내 건물 주위로 공실들이 하나 둘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 전염병 같은 공실 폭탄이 나한테 언제 닥칠지도 모릅니다. 여우와 포도나무,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여우처럼 저 포도는 분명 실 거야, 너무 쉬어서 못 먹을 거야 이러면서 포도에 손이 안 닿는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그런 변명 같기도 합니다. 그것이 건물을 가지지 않은 자의 그 위로만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을 요즘은 좀 많이 자주 합니다. 시청자분들 중에는 건물주분들도 계실 텐데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주변에 있더라도 그게 다가 아니다 하면서 속으로는 그렇게 건물주라는 게 편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국의 혁신도시 앞으로 강발과 계속 탐방을 다니시겠습니다. 고고싱!